김대리, 보고서 글씨 크기만 조금 키우면 좋겠어요. 나름 열심히 한 건데? 선배님도 실수하시잖아요.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타인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고 없이 비판자가 되어서 조언을 한다면 불쾌한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상대방의 쓴소리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들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까요? 안녕하세요. 리더십 전공자가 알려주는 관계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홍선영TV의 홍선영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만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이야기해 볼게요. 차이는 타인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자존심만 높은 첫 번째 유형은 타인의 조언에 공격적인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 사례의 김대리는 보고서 글씨를 키우면 좋겠다는 선배의 조언에 선배님도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라며 선배의 실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선배도 잘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느낌인데 나와 동일한 실수를 하는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태도예요. 결점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충고할 자격이 없다라는 논리인데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논리를 끝까지 따라가 보면 세상에 고결하고 완벽한 사람의 조언만 들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결점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결국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겠다 이 말이 되거든요. 저도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죠. 이분 쉽지 않겠다. 뭔가 조언이나 피드백을 하려면 싸울 각오부터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존감이 높아서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반대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작은 조언과 피드백에도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부족하단 말인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 노력을 몰라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요. 그래서 피드백이 내용으로 들어오지 않고 상처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방어가 시작이 되죠. 선배님도 실수하시면서 저에게 그런 말 할 자격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성장은 멈춰집니다. 또 다른 유형도 있어요. 버럭 화를 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설명이 많아지고 핑계가 많습니다. 팀장이 말합니다. 김대리, 이번 자료는 고객 입장에서 보면 핵심 메시지가 조금 약해 보여요. 이때 핑계가 많은 사람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도 그 생각 해봤는데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자료가 늦게 와서 어쩔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건 마케팅팀에서 준 내용이라서 숨도 안 쉬고 이유를 이어가죠. 물론 그들의 말이 모두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다른 부서가 늦었을 수도 있고요. 상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면 메시지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뀔 수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핑계가 많은 사람은 자신감이 강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자기 가능성을 낮게 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가 최선이야. 나는 그 이상은 못해. 이런 생각들 때문에 누군가가 결과물을 건드리면 자기 존재를 건드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지금 이 상황이 최선이라는 핑계를 쌓습니다. 그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같은 상황이에요. 팀장이 말합니다. 김대리, 이번 자료는 고객 입장에서 보면 핵심 메시지가 조금 약해 보여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고객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핵심 메시지가 먼저 보이도록 구성해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피드백을 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더 나아질 수 있다. 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내가 완벽해가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도 배우면 더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존감 높은 사람은 피드백을 공격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성장의 재료로 듣습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회식 자리 고깃집입니다. 불판 위에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데 아무도 안 뒤집어요. 다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의 속마음은 아니 이걸 내가 구워? 이런 입장이고요. 신입의 속마음은 오늘 입사했는데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기는 점점 타들어가고 자리는 조용하고 어색합니다. 누구도 손을 대지 않는 이유는 똑같아요.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직급이 높을수록 연차가 낮을수록 다들 자기 위치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말없이 누군가가 집게를 듭니다. 내가 구울게 라고요. 지위를 내려놨다고 그 사람이 낮아 보이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 사람은 자신이 낮아져서 고기를 구운 것이 아니죠. 자존감 높은 사람은 나의 자리를 과시하지 않아도 자신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굳이 매 순간 그 지위를 챙기려고 하지 않아요. 집게를 든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고요. 먼저 움직인다고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내가 먼저 움직인다고 나의 지위나 가치가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배려 있는 행동에 다른 분들의 배려가 돌아와서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높여야 할 것은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존감입니다. 자존심은 나를 방어하게 만들어요. 자존감은 나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존심만 높은 사람은 조언을 공격적으로 듣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조언을 성장의 재료로 씁니다. 자존심만 높은 사람은 핑계로 자신을 지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인정으로 자신을 키웁니다. 자존심만 높은 사람은 권리를 지켜야 대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먼저 움직여도 자신의 가치가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높여야 할 것은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나를 방어하게 만들어요. 자존감은 나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피드백을 들을 때 내용을 듣고 있나 아니면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를 하고 있나 말이죠. 이번 주에는 조언이나 피드백을 받으면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 부분 제가 놓쳤는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 한 문장이 자존심을 낮추는 말이 아니라 자존감을 키우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수천 개의 기업에서 리더십과 소통을 강의해온 홍선영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